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나스닥이 시작했는데요. 나스닥 시초가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급락했는데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나스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또 트럼프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가 또 관세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비중이 잠깐만 2010년도 이후로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이거 적자가 지금 다 중국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결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일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아 지역인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죠. 근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이 나라들이 결국은 힘들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중국은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한 20%, 인도네시아도 내려와서 20%, 인도는 올라갔는데 20%, 그리고 일본은 많이 올라왔네요. 20%, 한국은 40%. 우리나라가 제일 많군요. 대만은 60%니까 대만이 더 많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 아시는 것처럼 미국향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상관없냐? 미국도 걱정이 되죠.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률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축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리자면 저축률이라는 것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을 분자해 놓고요. 가처분 소득을 분모해 놓으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막 펑펑 쓰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저축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돈 펑펑 써버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괜찮은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저축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저축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축률이 올라갈 정도로 미국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좀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형이 이러다가 사고 칠까봐 좀 걱정이에요.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고, 중국이랑 뭐 싸움하고 뭐 한번 붙는다면서, 지금 미국 국민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형? 미국 가계의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29%로 가장 높아요. 지금, 이대로 있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빠진다. 나스닥이 지금 3월 한 달만 10% 빠졌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못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도 주식도 좀 봐줘라. 뭐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뭐 아무렇게나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3개월 안에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2개월 안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은 시나리오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시나리오가 중간에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런 분위기, 뭐 그냥 예상대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10년 평균, 30년 평균, 그리고 2018년 저점 수준을 놓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고점이었던 22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언제인지를 보니까 요 구간인 거죠. 아주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올해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 6,000포인트는 안 돼. 이거 끝났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면은 어디죠? 이게 3,000. 이 사람이 진짜 이건 너무 이건 아니지. 3,000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럼 뭐 이거 다 죽으라는 건가? 경기 침체 온다면 할 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좀 조정을 멈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악담을 퍼붓는 뭐 이런 정도면은 거의 뭐 주식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콜을 했다는 게 좀 적당한가? 이런 고민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쨌든 그냥 주식 팔고 그만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라면 할 말 없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 구간에는 주가가 25% 정도는 빠졌고 그게 이제 EPS 즉 실적도 13%, 밸류에이션도 한 10% 정도 조정받으면서 24%가 평균적으로 조정받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의 조정 이유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이랑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주가를 비교해 보니 2015년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한 50% 정도 됐었는데 세상에 이게 다 빠져가지고 30% 초반까지 떨어졌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비중이 60% 후반까지 늘어났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급격하게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이외의 지역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그때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고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좀 넘고요. 미국 이외 지역이 80억이니까 이거는 뭐 잽이 안 되는 것 같고 GDP는 30조, 105조 그러니까 25% 정도 기업 이익은 3.5조, 11조 그래서 30% 초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업 이익의 2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다 치면 60%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정도면 다 됐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2배나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미국이 좀 더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아무리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거버넌스나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좀 더 우월한 자산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어디 공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을 안 쓴다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또 다시 돈은 풀리고 있어서 M2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도지의 엔지니어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도지 뭐 한다고 해서 뭐 도대체 얼마나 절감을 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비효율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회보장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 이호석인데요. 저 계좌 좀 바꿀게요. 라고 얘기하는 전화의 40%가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기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줄여줘도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펜실베니아 동굴에 22,000개의 서류 캐비넷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서류 캐비넷에 왜 보관하고 있지? 이걸 디지털화 하면은 금방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도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진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검정색 모자를 벗고 빨간색 모자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글쎄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처럼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1조 달러면은 진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미국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 트럼프는 더욱더 과감하게 감세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FSD, 물론 이제 일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6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넥스트 와우가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고, 아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짜증 나시더라도 감정에 의한 매매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도 점검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전망도 해보시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에는 제발 주가가 올라서 끝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